김민재 선수의 유일한 단점 찾아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볼리입니다. 한국 시간 26일 이탈리아 엠폴리의 스타디오 까를로 카스텔라니에서 열린 세리아 24라운드 나폴리가 엠폴리에 완승한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나폴리의 리그 8연승입니다. 나폴리가 24경기에서 21승 2무 1패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승점 67점이 됐습니다. 아직 24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2위 인테르와 승점 차를 18점으로 벌렸어요. 인테르는 한국 시간 26일 저녁에 경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18점 차고요. 이날 인테르가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승점 차가 17 혹은 18로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승 확정 단계에 들어있는 나폴리, 우승 승점 차를 유지하기만 해도 남은 경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우승 확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나폴리 현지에서는 이미 우승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나폴리 시 차원에서 우승 축하연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우승이 확정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 여전히 풀타임 소화했는데요. 먼저 얘기될 건 바로 이겁니다. 김민재 선수의 유일한 단점, 결정력이다. 자, 어그로였고요. 결정력밖에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아쉽게 무산이 됐어요. 전반 34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니어포스트로 정말 잘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대 바로 앞에서 헤딩슛을 날렸는데 높은 타점에서 날린 헤딩이 아래로 찍히지 않으면서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한 30cm 차이로 무산된 골이었어요. 왜냐면 골대를 맞힌 뒤에 공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골라인을 때렸는데 골라인 바로 바깥에 땅에 맞고 튀겨나갔습니다. 골라인 테크놀로지까지 가동이 되고 해당 화면이 중계에 나왔는데 골라인 바로 밖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30cm 차이로 아쉽게 무산된 그런 골이었고요. 현재 김민재의 나폴리에서의 공격 포인트는 2골 1도움입니다. 요즘 축구 팬들이 얘기하는 김민재 선수한테 아쉬운 유일한 점이죠. 이제 인터넷에서 김민재 실망이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헐레벌떡 막 들어가서 막 반박하려고 댓글 달려고 가보면 이제 오늘도 무득점인가요? 실망이네요. 이런 그 내용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죠. 그 밖의 경기력, 득점을 뺀 경기력은 김민재다웠습니다. 오늘은 대인 방어에서 상대를 이겨냈다기보다는 전술적인 승리가 포인트예요. 자, 엠폴리 선수들은 1대1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약간 좀 별로 유명한 선수가 없는 것 같고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가 없는 것 같아도 중위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약속된 다양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습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폴리 수비를 흔들려 했습니다. 좋은 전술이었지만 김민재를 뚫기엔 좀 역부족이었는데 상대 공격수 마르틴 사트리아노, 미드필더 니콜라스 하스, 또 가끔 라이트백 타이런 에브이히 이런 선수들이 김민재 뒤로 침투를 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수비 대상을 바꿔야 됐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고 마크맨을 놓칠 만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김민재가 타고난 스피드 또 예측력으로 다 접근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불안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제 전반 43분 엠폴리 가장 강력한 득점 루트가 나올 뻔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드필더 발단치 선수의 중거리 슛이거든요. 이 선수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중거리 슛으로 4골을 넣고 있는 꽤 위협적인 슈터인데 김민재가 슛 코스를 딱 틀어맞고 블로킹을 해내면서 엠폴리의 가장 좋은 공격 루트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평소만큼 팀 내 비중이 막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전 경기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너무 잘해서 저희가 영상을 따로 여러 번 만들었을 정도였잖아요. 이날은 패스 횟수가 모처럼 1위가 아닌 경기였습니다. 엠폴리 상대로는 경기 3위의 패스 횟수 47회를 92% 성공률을 성공시켰고요. 근데 공중볼 경합은 승률 100%로 2회, 태클 1회, 걷어내기 2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치가 높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후스코어드 산출 평점 7.0으로 이르빙 로사노, 빅터 오시멘에 이은 경기 3위였습니다. 자, 이제 경기 양성 얘기해 볼까요? 전반 17분에 나폴리가 앞서갑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경합 끝에 지엘린스키가 무전으로 공을 투입했고요. 이걸 오시멘이 슛을 한 게 아니고 상대 센터백 이스마일리가 오시멘 앞에서 걷어내려다가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시멘이 넣었으면 아마도 오프사이드일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오시멘한테 오기 전에 이스마일리가 자책골을 넣어주면서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개꿀이 된 거죠. 이런 좀 나폴리의 약간 행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주도권을 바탕으로 계속 세트피스 기회를 잡아가는 나폴리가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 이은 상황에서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코너킥을 짧게 연결했고 크바라치엘리아가 구석으로 감아찬 멋진 중거리 슛이 있었습니다. 이날 크바라치엘리아가 그렇게 팀 내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이 추가골 상황에서는 충분한 기여를 했네요. 이 감아찬 슛을
상대 골키퍼 비카리오가 겨우 쳐냈는데 멀리 쳐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전에 있던 오시멘이 내 앞에 떨어졌네? 냉큼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시멘의 리그 8경기 연속골 19호 골입니다. 자, 그러다가 잘 경기를 운영하던 나폴리, 엠폴리가 저항을 잘했지만 전술 완성도도 엠폴리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나폴리가 조금 더 우세했고 개인 역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그냥 근근히 잘 우세를 이어가고 있나 보다 싶은 경기였는데 후반 22분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우 후이가 퇴장을 당했어요. 후이가 프란체스코 카푸토의 사타구니를 차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럴만한 상황이었고요. 카푸토가 부상을 크게 입은 건 아니지만 후이가 비인사적인 행동을 한 건 맞으니까 당연히 퇴장이 돼야 됐죠. 나폴리가 교체를 통해서 공격전 한 명 줄여야 됐거든요. 좌우 윙어를 다 빼면서 한 명은 이제 풀백, 한 명은 윙어를 투입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4-4-1이 됩니다. 그런데 나폴리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위기였던 이유가 뭐냐면 좀 얘기를 돌려보면요. 엠폴리는 나폴리 상대로 유독 강한 면이 있습니다. 전력은 당연히 매 시즌 나폴리가 우세지만 최근 엠폴리 홈 기준으로는 나폴리 상대 3승 1무 1패 기대 이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 대결이 좀 인상적인데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도 시즌 중반까지는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리다가 막판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4월 경기에서 나폴리가 엠폴리 원정에서 2골차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 한 80분? 80분 정도 지금부터 엠폴리가 3골을 몰아치면서 3대 역전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스팔티 감독은 우승 못한다는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후이가 퇴장을 당했다? 심상치 않은 거죠. 이제부터 엠폴리가 골 몰아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폴리는 22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다녀온 상태였죠. 엠폴리 주중에 쉬었고요. 그래서 경기 막판 체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참으로 이탈리아인답지 않은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린 4-4-1 대응으로 전환해서 4명씩 두 줄 수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스팔레티 감독이 그렇게 안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경직된 축구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축구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 투입된 엘마스가 측면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선수, 윙어 겸 공격형 미드필더인 선수답게 굉장히 능동적인 동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엠폴리가 막 공격을 강화해서 나폴리를 몰아치려는 시점, 딱 한 번의 유효타를 날린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마스를 중심으로 한 압박이 통하면서 나폴리가 오히려 엠폴리의 빌드업을 끊어요. 그리고 압박에 성공해서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이 플레이가 분수령이었죠. 이 플레이를 기점으로 엠폴리가 이거 뭐야, 우리 수적 우세인데 왜 못 밀어붙이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나폴리는 끝까지 압박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엠폴리 진영에서 공을 많이 돌리면서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더욱더 압박을 강화하는 특이한 선택을 통해서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해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기였어요. 자, 슛 횟수를 보면 이런 양상이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후이 퇴장 전에도 나폴리는 슛 12회 대 8회를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퇴장 이후에는 나폴리가 슛을 6회, 짧은 시간 동안 6회로 오히려 늘어난 반면에 엠폴리는 0회였어요. 그만큼 나폴리가 퇴장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이 강해졌다라는 특이한 경기였던 거죠. 자, 나폴리가 현재 전 유럽에서 가장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드러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는 감독이 지시한 한 가지 포진의 완성도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즌을 치르면서 더욱 성장한 끝에 현재 상황은 경기 양상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팀 완성도, 또 각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올라와 있죠. 이날 한 명 적은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 능력이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팀이 잘 해준 덕분에 김민재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좀 센터백이 억울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기 지형에 웅크리고 수비만 하다 보면 이탈리아 팀들은 흔히 그러죠. 두들겨 맞아요. 그럼 센터백만 억울해지는 거죠. 나 또 개고생하네. 계속 클리어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폴리가 오히려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김민재는 평소와 같은 경기를 막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는 팀이 압도하고 있을 때 더 바쁘고 수비를 많이 하고요.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오히려 수비를 덜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나폴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페네르바체에서도 그랬고요. 페네르바체가 결과적으로 리그 2위로 굉장히 잘한 팀이었는데 보면 맨날 김민재 혼자 수비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김민재 원백이라는 약간 반농담의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이 약팀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부 다 올리니까 김영권까지 올리니까 김민재 혼자 수비하느라 김민재는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이렇게 김민재의 활용법은 다른 센터백들과는 좀 다르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이게 바로 잘 되는 팀의 모습이죠. 팀이 잘 돌아가니까 이제 밀린다고 해서 센터백한테까지 위기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센터백은 위기를 안 맞고 앞에서 끊어주는 거죠. 반대로 팀이 이제 우위에 있을 때는 팀의 모든 공격 능력을 다 활용하느라 김민재한테 수비 부담이 몰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잘 되는 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폴리가 전형적인 그런 잘 되는 팀의 경기 운영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엠폴리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의 역량뿐 아니라 나폴리의 조직력, 팀 완성도, 나폴리 모든 선수들의 고른 어떤 팀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걸 다 보여준 그런 경기였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